자, 주식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본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내가 좀 어떤가를 판단을 했다면 이제 뭐도 해봐야 되냐면 주변의 얘기들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이 주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어보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주식에서는 증권사의 리포터를 통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에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있죠.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런 보고서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고, 펀드 매니저는 말 그대로 펀드를 매니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를 그러면은 좀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단순히 이제 종목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산업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면에서도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메리츠 종금에서 나온 거, 뭐 화장품, 면세점 관련해서, IT 부품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년 2018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ESS 관련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업종들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 안에서 보통 이제 강하게 테마라든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종목이 뭐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은 이제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거나 하면은 보통 이제 그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뭐 어차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증권사 산업별 리포트 아니면 테마별 리포트를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업종별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업 부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에 대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이 나와 있고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도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보통 리포터 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는 봐줄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뭐 요때는 28만 원을 목표가로 일단 잡아놓은 모습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신영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한 18만 원까지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부분은 이 그 증권사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지도 뭐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 리포터를 매일 나오는 걸 싹 다 한번 읽어볼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 200개 정도 나옵니다. 리포터가. 하루에 200개 나오니까 이걸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거를 다 읽어보려고 이제 하다가 하루 술 먹고 나면은 리포터가 400개가 채이죠. 그러면 이걸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다 읽어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일단 봐주시면은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증권사 리포트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이제 기본적 분석하는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증권사 리포터가 어떻게 적히냐면 원래 이제 기업이 IR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자료를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하는 자료들을 증권사한테 보내줍니다. 그렇죠? 증권사에서 보내주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그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긴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적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증권사가 굉장히 많겠죠. 애널리스트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의 매출액 추정이라든지 영업이익 추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KB증권에 지금 증권 계좌를 터서 그쪽에서 지금 코멘트를 받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요 종목 현대글로비스인데요. 지금 보니까 KB증권의 현대글로비스의 목표 주가가 1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7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구나. 목표 주가는 17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NH투자증권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의견을 보고 있겠죠. 근데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KB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7만 원이 되면 팔아야 되는데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17만 원이 되면은 아직도 뭐 20% 이상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목을 홀딩을 해야 되는 게 되죠. 그렇죠? 좀 애매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생기냐 하면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이 연도에 영업이익이 만약에 7,500억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진투자증권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좋게 나온 거죠. 그렇죠? 원래는 7,400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7,500억이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만은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를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영업이익 부분을 지금 7,9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7,500억이 나오면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실 때는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 하나의 실적만 봐야지 이렇게 실적을 보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컨센서스로 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여러 증권사들이 있죠. 이걸 싹 다 더해서 나누기 증권사 수 하는 겁니다. 평균 내는 거죠, 평균. 영업이익도 싹 다 더해서 영업이익을 단순 평균하는 거. 그 다음에 순이익도 싹 다 더해서 나누기 그냥 평균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평균한 부분을 가지고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글로비스의 컨센서스는 지금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뭐 다 나오고 있죠. 하나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 컨센서스가 실적 시즌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대비해서 아까 이제 3분기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회사가 더 나아지고 있는지 실적을 볼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을 본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은 회사가 그래도 이익이 나오고 있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의 주가 움직임은 그걸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럼 뭐로 움직이냐 하면 증권사들이 예측을 해놓은 이 예측치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이제 보신 것처럼 예측치가 어때요? 예측치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측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다가 맞출 거냐가 아니라 그래서 컨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와봤는데 최소한 지금 보시면 매출액은 1조 7천억 이상 나와야 되고 그렇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600억 이상 나와야 되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680억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 밑으로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안 좋게 평가를 하고요. 이거보다 좋게 나오면은 좋게 평가를 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년 실적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좋다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안 좋은 리포트가 엄청 나와요. 안 좋다고. 예측했던 것보다는 안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로는 실적이 증가했다라고 하더라도 예측치의 실적이 부합하지 못하면 주가가 오른다 빠진다?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컨센서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전년 실적 대비해서 뭐 한 30% 정도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하는 기준도 뭐다? 그 기준도 컨센서스가 기준입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30% 이상 좋아졌다? 그럼 서프라이즈입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이 전년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온 경우.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30% 이상 안 좋게 나온 경우에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서프라이즈인데 반대 서프라이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컨센서스를 봐주시는 습관 자체를
들으시는 게 필요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한쪽 증권사 의견들만 체크를 하다 보면 전체 의견을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실 수가 있죠. 목표 주가라든지 하는 부분도 다 다르게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셔서 증권사 실적은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생뚱맞게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죠. 염소가 된 사자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어릴 때 염소라고 했는데 양 그림이네요. 여기 이제 밑에 큰 거예요. 다 밑에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인 거지, 어릴 때부터. 근데 여기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얘가 늑대가 엄마를 탁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그때에서야 포효를 하기 시작합니다. 으아! 이 포효를 하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쫄았죠. 와, 이 사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자가 막 쫓아가서 늑대한테 어떻게 했다? 머리로 이렇게 박죠. 머리로 왜 박냐면, 어릴 때부터 머리로 박는 것만 배워가지고 물지 않고 머리로 박았다. 뭐 그러면서 얘기가 있던데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해드리냐면, 증권사 리포트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증권사 리포트를 자꾸 읽다 보면 얘의 의견인지 나의 의견인지 헷갈려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의견이 내 의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 하면은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얘 의견이지 내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목표 주가라든지 하는 부분도 싹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사실하고 오피니언, 의견 자체를 나누셔야 돼요.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하고 사실 자체를 나누셔가지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하고 의견을 나누셔야 돼. 사실하고 의견을 자꾸 나누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리포트가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의 이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증권사가 있네요. KB증권. 여기는 그 사람이 열심히 뽑아낸 제목입니다. 삼성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미래. 제목만 들어보니까 이 종목 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삼성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미래. 뭐 이러면서 투자 의견은 홀드네요. 투자 의견 홀드. 투자 의견은 바이, 매수가 있고요. 홀드가 있고, 홀드, 보유가 있고, 아니면은 매도가 있는데, 보통 매도 의견은 잘 내지는 않습니다. 왜 잘 내지 않냐 하면,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누구한테 받아요? 회사한테 받아요. 그렇죠? 회사한테 받는데, 우리 회사를 의견을 매도를 냈어요? 그럼 그 애널리스트한테 자기 회사 정보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당연히 안 주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도라고 쓰는 순간 정보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투자 의견 홀드, 투자 의견 보유 이러면은 이거는 매도하라는 소리구나라고 보통은 파악을 합니다. 좀 다르게 파악을 하는 거죠. 매수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은 현재 리포트가 나왔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보통은 20%, 2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보통 매수라든지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묘하죠, 근데. 삼성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미래, 뭔가 사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은 홀드입니다. 그쵸? 사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도록 하죠. 내용을 좀 나누어서 보면, 아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실하고 의견을 좀 나누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봅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홀드. 의견이죠. 목표 주가 38만원.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커버리지를 재개한다. 이제, 리포트를 쓰기 시작하겠다라는 소리고요. 목표 주가는 DCF valuation, WACC 7% 할인으로 그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이거를 그냥 써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니는 그렇게 내라. 라고 하는 정도로만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니까, 장기 성장성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2018년 예상 PER은 178배로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누구 생각입니까? 얘 생각입니다. 그쵸? 이게 뭐다? 이게 오피니언인 거예요. 네 생각은 그렇구나.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팩트입니다. 사실 부분.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회사가 지금 보고 있는 비전은 뭐고,
하는 부분을 팩트를 나누셔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팩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비 투자 비용을 절감을 하고 생산 효율성을 개선을 해서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대규모로 생산을 하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 부분, 바이오 제품 자체를 대규모로 생산을 하려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팩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제3공장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면서 지금 제조 라인별 인증이라든지 수주 계약 체결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뭐죠? 3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우리가 뉴스에서 뭘 확인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2021년까지의 어떤 모멘텀을 적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보면,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앞서서 얘기했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의견, 애널리스트의 의견. 아, 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넘어갑니다. 사실을 체크합니다. 사실을. 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번에 3공장이 2018년도 하반기에 움직이는구나.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 3공장이 시작이 되면은 수주 계약 체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계약되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수주 계약 체결이 되면은 실적이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뉴스는 언제 나온다고요? 2018년도 하반기에 나오는 거죠. 올해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는 2021년도에는 뭐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팩트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뉴스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까지 같이 리포트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종목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리포트에 국한하지 말고, 아까 보니까 어때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쓴 걸 봤잖아요. 그러면 요 사실 외에 다른 사실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실 때 어떻게 반드시 사실하고 의견을 나누시고, 그렇죠? 그 사실 안에서 향후의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체크해야 되는 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증권사 리포트만 보지 마시고 다른 증권사 리포트도 같이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리포트 보는 팁이 하나가 있는데요. 리포트 보는 팁 중에서 어떤 팁이 있냐면은, 아까 여기서는 기업들 중에 우리가 현대그로비스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그로비스를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보시냐 하면, 영업이익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회사 있죠. 영업이익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회사. 지금 보면은 KB증권이 현대그로비스의 영업이익을 최대로 잡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회사가 얘기하는 모멘텀이 거의 다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죠. 영업이익을 최저로 보고 있는 데가 유진투자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 얘가 보고 있는 사실 자체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시각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리포트를 볼 때 리포터가 그래서 매수를 하라 그랬는데 종목이 가네 안 가네 이거에 집중을 하면 우리도 수익이 안 나는 나머지 95%의 투자자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리포트를 보실 때는 어떻게? 사실하고 오피니언 비교, 뉴스 체크 플로우 비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실적 중에서 최고 실적 얘기를 하는 증권사, 최저 실적을 얘기하는 증권사를 리포트를 같이 뽑아가지고 리포트 비교, 그거까지 같이 해주시면 종목을 보는 바람직한 시각 자체 일단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리포트를 자꾸 읽다 보면은 뭐 할 수 있다? 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처럼 이렇게 배운 게 그거라고 머리로 들어박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시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포터를 보면서 리포터 시각이 너무 이렇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포터를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한 굳건한 자기 신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